상월선언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2015년 가톨릭 성당에서 설한 특별법문이 BBS TV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됐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큰 스님의 아멘이 불교계 안팎에서 감동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쇄신과 변화를 위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가 거쳐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불자들의 신심과 주민들의 응원 열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외교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 기반의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외교 사업에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등이 활용될 걸로 기대됩니다. 청곡문화장학재단이 청년불자 양성을 위한 군포교에 앞장설 예비군승 4명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문화재청이 8만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2015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가톨릭 성당에서 설한 특별 법문이 BBS TV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됐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 큰 스님의 아멘이 불교계 안팎에서 감동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삼보사찰 108천리순례를 이끌고 있는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의 미공개 법문 큰 스님의 아멘이 BBS TV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2015년 조계종 총무원장 재직 당시 김희중 대주교 초청으로 천주교 광주대 교구를 찾아 가톨릭 신자 앞에서 직접 법문을 설한 영상입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성근 공덕을 이웃과 나누는 회양 없이 과연 구원이 가능한지 등 불교 수행자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단 한 차례 방송의 BBS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큰 스님의 아멘을 보기 위해 곳곳에서 사부 대중이 함께 모여 단체 관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해봉 자승 큰 스님께서 타 종교에 대한 존중, 화합, 존중과 화합의 길을 그 방법을 격조 있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법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심적으로 아주 크게 감명을 받고 나중에 교정하는 분도 나오지 않았을까. 종교 간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인과 성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종교 간에 대한 아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또 교황 방한 자리에서 개종을 권유받는 등 스님이 겪어온 이웃 종교의 배타성에 관한 사례가 웃음을 선사하면서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고 낮은 자세로 타 종교인에게 다가가는 스님의 모습에서 어느새 마음의 벽이 사라졌다는 소감도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갖고 나머지는 공동체나 사회를 위해서 회양하는 것이 자기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학생들한테 지혜, 자비, 정진이라는 우리의 이념을 잘 가르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회양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약간 날카로운 말씀을 숨겨 놓으셨어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날카롭지 않게 다가간 것은 큰 스님께서 일단 그렇게 다가가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독실한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큰 스님의 메시지는 이웃 종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양수진 씨는 천국도 지옥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스님의 법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종교에서 느꼈던 교리적 모순점을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접하면서 극복하게 됐단 겁니다. 교회가 됐던 절이 됐던 다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믿는 종교 아닌가요?
우리 마음들을 좀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다부지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종교가 내 종교다 저 종교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동대부 여중, 동대부고, 동대부 여고 등 동국학원 종립학교들도 BBS TV 큰 스님의 아멘을 단체 시청하며 청소년 종교교육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불교 변화와 쇄신을 위한 결사가 삼보사찰 천리순례길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스님의 아멘은 벽을 허무는 모든 일이 결국 내 마음자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불교 쇄신과 변화를 위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여정이 영호남을 가로지르며 이동거리 300km를 돌파했습니다. 순례단이 거쳐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불자들의 신심과 주민들의 응원의 열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동행 취재하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송광사에서 첫 발을 뗀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해인사를 거쳐 마지막 통도사로 향하는 발걸음에 거침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리는 100km 정도.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순례단 행렬이 지나는 일은 반가움 그 자체입니다. 농촌 지역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농산물 소비가 부진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순례를 통해서 원만하게 코로나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례단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버선발로 달려나와 반갑게 맞이합니다. 길 위에 순례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절로 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염원인데 스님들이 나서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대신해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엔 각자의 신앙을 뛰어넘어 열렬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발벗고 나선 순례자들의 모습이 감동의 물결로 다가옵니다. 사회가 전부 모두가 안전한 그런 극에 대해서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기원을 한다 하니까 엄청 우리 국민들과 신도들이고 전부 다 반갑고 좋은 일이죠.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이 천리 순례길을 가로질러 세상 곳곳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한가득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우리 창녕을 거쳐가지고 통도사에 전달이 되고 또 통도사에서는 또 송광사로 전달이 돼가지고 전 국민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뜨거운 응원을 받은 순례단은 매 순간 결연한 수행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외교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 기반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외국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공공 외교 사업에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가 활용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마주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과 외교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약서에는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등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불교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두 기관이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국내 곳곳에서 다양한 불교 콘텐츠 홍보 사업을 펼쳐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외교부와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행 스님은 최근 한국 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세계인들이 우리 전통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의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 정의용 장관을 서울 진관사 템플스테이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협약식 한 기념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초청해서 어디 진관사에서 가까운 데서 템플스테이를 한번 하시도록 장관님. 고맙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외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른바 공공외교 사업에 불교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제는 MOU를 맺음으로써 조금 더 폭이 넓어졌지요. 외교부가 공신력 있게 그네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 가봐라. 이렇게 그네들이 홍보를 해주는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출범 20주년을 맞는 사업단은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사상가 용성 스님의 유지를 잇는 평택 명법사가 군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화정 스님은 지난 5일 용성 진종조사의 오도 135주년을 맞아 창립한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의 첫 대외 활동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미래 세대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용성평전 독후감 공모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민족의 스승으로서 용성 스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를 선양하는 화정 스님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청년불자 양성을 위한 군포교에 앞장설 예비 군승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격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와 천공문화장학재단은 어제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서 정우 스님, 도해 스님, 도일 스님, 황림 스님 등 예비군승 4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돼서 세상에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비군성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국불교 청년 포교의 그 근본은 우리 군불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2019년부터 예비군승 장학금을 후원해온 천공문화장학재단 유영화 이사장은 군승법사들은 군포교를 우리 불교의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힘들고 지친 청년 불자들을 잘 보듬어 선근을 심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이를 징수하는 전통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한 것을 두고 불교계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불교계와 스님들을 매도한 정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정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성명을 내고 정청래 의원의 왜곡된 발언은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천만 불자들에게 큰 상처와 모욕감을 줬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한 일방적 국가행정으로 비난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건 불교계였다며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된 전통사찰은 오히려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을철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국가안전대진단이 전국 고찰에서 차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돼 8만 대 장경이 봉안된 장경판전 등을 중심으로 정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8만 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 장경판전 앞에 첨단 장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문화재 전체 형상을 그려내는 3D 스캐너와 목자재의 수분을 측정하는 함수율 측정기,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흰개미 탐지기 등 문화재 점검을 위한 장비들입니다. 목조 건축물의 구조 변형을 측정하는 측량기와 내시경, 드론도 눈에 띕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온 문화재여서 보통은 기울어 있거나 아니면 균열이가 있거나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측 장비를 활용해서 그러한 그 균열이나 기울음, 퇴락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태를 보고 저희가 지금 수리 여부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9일까지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 220여 곳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조 진단과 소방 설비, 전기 가스 설비 등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보완점을 찾습니다. 특히 해인사 등 중점 관리 문화재 50여 곳은 상시 관리뿐 아니라 안전 점검반을 꾸려 직접 현장에서 점검에 나섭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지금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지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해인사가 단 한 군데라도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사찰의 경우 특히 화재에 대비한 대응 훈련이 필수입니다. 합동점검반은 해인사 장경판전 뒤 방수총과 대적광전 옆 소화전의 소방호수를 연결해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각 정각과 수행시설, 공양간 등의 전기시설과 화재 감지 설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팔만대장경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대단히 중요한 우리 문화재인데 이 보존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병충해랄지 또 화재 이런 면에서 스님들께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이때까지 잘 보존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보존에 신경을 쓰고 꼼꼼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소중한 문화재를 잃는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겠습니다. 해인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가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히는 생전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 앞에서 불기 2565년 생전예수제와 49일 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신중작법 등 전통의례 방식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8월 입제 이후 49일 동안 보시와 지계, 선정 등을 주제로 기도법회와 천도제를 봉행하며 생전예수제의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사후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제를 올려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조선 중기에 성행한 불교 전통의례로 봉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생전예수제 보존회를 설립해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제1회 유튜브 반야심경 챌린지에서 대상을 차지한 6살 어린이 성민 양이 B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심과 노래 솜씨를 뽐냈습니다. 성민 양과 어머니 여림 씨는 어제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된 마가 스님의 그래도 괜찮아의 게스트로 초대돼 반야심경 창작 영상물 경연대회에 출연하게 된 동기와 제작 과정, 에피소드 등을 전했습니다. 특히 성민 양은 반야심경 챌린지에서 대상을 받은 반야심경 노래를 비롯해 어머니가 작사, 작곡한 우리들의 마음속엔을 불러 시청자, 청취자들의 찬사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또 성민 양 어머니 여림 씨는 고등학생 시절 학교 불교학생회를 창립했고 참불가를 10곡 가까이 작사, 작곡할 정도로 독실한 신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